여러분, 배달 전문 자영업자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달이라는 게 어떻게 태동을 했느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에게는요 소득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배달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단지를 디지털 전단지로 만들면서 이 배달업이 확 떴어요. 사실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만 하더라도요, 이게 전단지를 디지털 전단지로 만들던 장본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게 전단지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를 창업하면 어느 누구나 전단지를 만듭니다. 저도 오미래 소고기 국밥을 할 때 전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비용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한 100, 한 1, 2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거를 만든 다음에 계속 길거리에 뿌리거든요. 바로 이 개념을 인터넷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디지털 전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저기 뿌려주겠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돈을 주면 디지털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리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는 여기저기 뿌리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전단지만 하지 말고 내가 물건 배달까지 해줄게 하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 물건 배달하는 쪽으로, 외식 배달로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전단지의 컨셉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전단지를 디지털로 내주는 대신에 돈을 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전단지 디지털 값을 주고, 디지털 전단지 값을 주고 이제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득이 남겠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지 않은 장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국밥집을 할 때 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 플랫폼만 좋아지는 거지 자영업자가 이익이 날 게 없다. 광고 효과 정도가 다다. 광고 효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같은 시기는 어때요? 광고하려고 지금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려고 배달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는 생존해야 돼. 그런 생각에 지금 배달업에 나서서 배달 전문점을 만드는데 이게 되냐 말입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생이 그러니까 태생이 디지털 전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동아일보가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 전문 카페예요. 한 달에 143만 원을 번대요. 이러면 폐업해야 되겠죠. 6개월 만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폐업해야 돼요. 한 달에 143만 원이면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인건비도. 이거 최저임금에도 안 돼요. 최저임금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90만 원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배달 앱에서 맛집 랭킹이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3위가 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배달을 해보면 8,000원짜리 국밥을 배달한다고 쳐요. 8,000원짜리 국밥을 배달을 하면 16.5%를 뗍니다. 16.5%. 일반적으로 국밥 하나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좋은 재료 쓰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원가가 35%가량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가게세, 여기에다가 인건비, 여기에다가 4대 보험,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다 포함하면요, 아무리 안 들어가도 65%에서 70% 들어갑니다. 65%에서 70%. 좋은 재료 썼을 경우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쿠팡에서 떼는 쿠팡은 20% 뗍니다. 배달의 민족은 16.5% 떼고요. 그렇게 떼면 나머지 남는 게 35% 중에
16.5%를 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나 남습니까? 남는 게 겨우 한 10%? 예. 아니, 한 20% 남나요? 20% 좀 못 남죠. 정확히는 18.5% 남죠. 18.5%가 남는데 배달이 만약에 한번 잘못됐어. 그래서 빠꾸가 돼서 와.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잘못되면요. 3번 잘못되면 결국 배달에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달에서 잘못 배달해서 오는 경우 흔하거든요. 또 이게 터져서 쏟아져서 돌아오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끓여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남지가. 이 배달을 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예,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배달 전문점까지도 이렇다고 하니 이게 참 안타깝죠. 구체적으로 배달 전문 카페에 대한 세부 계산서도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651만 원 매출을 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배달업체가 얼마나 받아가는지. 배달업체 배달앱 수수료 35만 원. 배달기사 171만 원. 카드 수수료 13만 원. 배달앱 광고도 있어. 광고. 앱 수수료면 광고도 있어. 89만 원. 월세 70만 원. 재료 원가 130만 원. 남는 게 144만 원, 3만 원이 남는다. 순수입이 남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제로예요. 제로. 인건비 안 보이시죠? 인건비. 인건비 안 보이잖아요. 인건비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은 얼마나 한다? 하루에 15시간, 주 105시간을 일합니다. 주 105시간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결국 배달 앱이라는 게 태동부터도 그랬지만 결국 배달을 통해서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원가를 줄이면 식재료가 나빠지는 거고 아니면 배달 광고를 줄이면 매출액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저는 늘 생각하기에 배달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 먹거리기 때문에 좋은 재료 써야 된다. 이거 좋은 재료. 좋은 재료 쓰는데 우리 뭐 급하게 먹는 것보다가 여유 가지고 먹자고요. 게다가 작은 지역에 내가 배달해서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처럼 전국에 판매하자. 이거 인터넷으로. 좋은 재료 쓰고 잘 배달만 하면 이게 요즘 같은 배달은 하루면 가잖아요. 그래서 잘 배달만 하면 좋은 음식에 좋은 배달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판매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고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급하게 진짜 고생해서 가는 것보다가 내가 장인이다. 내가 명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걸음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소걸음으로 간다는 것은 우직하게 계속 근면성실하게 밀고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성공은요 손짓을 해줍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손짓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